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의 오스카 여우 조연상 수상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국인 이민자의 삶을 그린 영화 미나리가 독일에서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영화관 관람이 시작되면서 기사가 뜬 것이긴 하지만요. 단지 영화 매체들이 영화 정보를 다루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독일 유력 매체들이 모두 미나리에 대해 호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오스카 수상이 쓴 지 3개월이 지난 철 지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철 지났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스카 수상 전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주목을 받아왔고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이끌어내며 많은 현지 언론들로부터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죠. 이미 독일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만큼 다루어진 소재가 바로 영화 미나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목을 끄는 것은 당시보다 지금 독일 현지에서는 영화 미나리에 대해 더 세세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보면 볼수록 감동이 있고 잘 만든 영화 같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평론을 읽고 있다 보면 이 영화는 미국 영화가 아닌 한국 영화로 소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미나리를 보신 분들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 영화가 너무 심심하다, 별 임팩트가 없다, 잔잔하기만 하다 등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 윤여정 씨가 출연하지 않았거나 그녀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 등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이목을 끌지 않았다면 한국 언론들이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도대체 독일 언론들은 이 심심한 영화 미나리 어느 부분에 매료되어 이리도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일인이 바라보는 영화 이 미나리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2021년 7월 15일 기사에서 이 영화는 외부의 충돌이 아닌 서로 다른 인물에서 오는 관계에 관한 얘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민자의 삶을 그린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영화라는 것이죠. 이민자의 삶에는 흔히 두 문화권의 충돌이 발생하며 현지 문화에 적응해가는 적응 스토리를 그려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새로운 외부 환경과 이에 따르는 충돌은 영화를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영화 미나리는 한국인 가족의 이민 생활을 그렸지만 관계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 진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아버지 데이빗은 무엇을 증명하려 하고 있고 어머니 모니카는 도시에서 성장한 여성, 그리고 이 집안의 사회적 추락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의 충돌은 영화 전체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영화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중심은 가족 드라마이며 스토리 전개는 틀에 박힌 일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이 영화는 보수적인 방식을 택했으며 사건의 연대에 따라 진행되는 크로놀로지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평가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화에 변화와 재미를 주는 장면이 있고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배우 윤여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여정 씨의 역할이 두 사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간 다른 성격에서 오는 충돌에 윤여정 씨는 어떤 감정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윤여정 씨와 손자와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이 영화에서 톡톡 튀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카메라의 시선을 아주 자세히 관찰한 듯 보입니다. 이는 카메라와 조명이 아주 특별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어떤 영화와도 구분되게 주인공들에게만 가까이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 한 가족에 속한 두 명이 만들어내는 장애물과 극복이 중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찾는 곳에 카메라를 고정시키지 않고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출 만큼 용기 있는 영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문화권과 충돌을 하는 다이내믹한 이민자의 삶이 아닌 사람에 관한 영화, 가족에 관한 영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재미없이 차분하기만 한 영화를 다른 매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독일 공영방송 NDR은 7월 17일 보도에서 영화 미나리는 마치 화분에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속도 촬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만 관객들의 인내심이 혹사될 정도는 아니며 누구든 이 필요한 고요함을 영화관에 가지고 온다면 한편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선물받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영화는 이민자들 그 뒤에 놓인 스트레스와 노력들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정인삭 감독의 용감한 부모님들 그리고 다른 세계의 사이에 놓인 여행자들을 위한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가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들 중 좋은 말만 골라봤지만요. 영화에 대한 이들의 평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화 미나리는 심심하다로 요약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들은 영화 미나리에 아주 좋은 점수들을 주고 있고 깊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는 기존에 보여주지 않은 방식이 헐리우드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 미나리의 파워를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이 매체는 영화 미나리는 한국인의 영화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2021년 7월 16일 보도에서 영화 미나리를 가리켜 부드러운 영화 혁명이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언제 쓸까요? 일단 기존 체제가 전복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주류가 주류에게 향하는 액션이기도 하죠. 이렇게 혁명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언론사 슈피겔은 지금 영화 미나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세계 영화계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매체는 이 영화가 미국 영화이지만 왜 한국 영화이기도 한가 말하고 있는 듯도 보입니다. 일단 매체는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는 영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단지 한국 가정의 내부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고 있죠. 영화에서 발전되는 모든 스토리들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미국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영화는 오로지 한국인의 감성 그리고 가족의 시선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상에서는 미국 사회의 문화 차이로 인한 충돌 같은 그 어떤 모습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제목은 독일어로 우리가 뿌리 내리는 곳 또는 성장하는 곳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개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사는 지금 이 영화는 이런 내부 시선을 통한 스토리 전달이 헐리우드에 새롭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밝힙니다. 매체는 이 영화가 놀라운 것은 2020년 썬데스 페스티벌에서부터 2021년 오스카 수상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부드러운 파워를 보인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미나리는 온전히 한국어로 촬영되고 만들어졌지만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에 놀라움이 있다고도 밝히고 있죠. 그래서 골든글로브에서는 외국어 영화상에 수상되었다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결국 미나리는 전 세계 이목을 끌며 오스카 수상식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성공 스토리를 쓰는 등 매체는 부드러운 파워를 연출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 영화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언어 영어가 자동적으로 영화의 퀄리티와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정의삭 감독의 말을 인용, 미나리가 헐리우드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이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한국어가 외국어 영화에 대한 편견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기사는 이 영화의 특징으로 배우 스티브 영과 그의 가족의 내부 시선으로만 스토리 전개를 구성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매체는 미국이 그의 가족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국 가정이 미국의 어떤 자리로 안착할까라는 시선으로 영화를 그리고 있다 설명합니다. 미나리는 이렇게 미국의 영화지만 미국의 모습이 아닌 오로지 한국의 한 가정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떻게 아시아 미국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지 한국 가족의 관점으로 영화를 풀어내고 있죠. 그리고 매체는 이를 두고 단지 한 걸음 한 스텝만 보여주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윤여정 씨가 미국으로 왔고 손자와 만난 후 손자 데이빗은 할머니에게 한국 냄새가 난다. 왜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처럼 케이크를 굽지 않는가라는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컬처 크러쉬, 문화 충돌은 가족 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충돌이라는 거죠. 기사의 주장대로 영화의 시선은 오로지 가족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얘기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단지 한 걸음만 영화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사는 여기에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것이 놓여있다 설명을 합니다. 매체는 정의삭 감독의 말을 인용,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는 번역할 수 없는 한국의 개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동경과 슬픔, 한이라는 것을 탐구하고 싶었다는 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이라는 개념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영화에 작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의삭 감독은 이 한이라는 감정을 영화에 집어넣으랬다는 것은 인터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매체는 지금 이 영화는 미국 영화지만 한국인만이 갖는 정체성 한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 한국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집중한 그러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영화를 만들어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영화로 이제 헐리우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류의 영화가 통할 수 있게 만든 것에 부드러운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가 더 끌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사는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특징은 그 어떤 약속도 하고 있지 않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사는 가족은 차에서만 살고 있고 아버지 야콥은 자신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모든 돈을 농장에 쏟아붓고 있다 밝힙니다. 그는 농장에 물을 구하기 위해 지하수를 놓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이런 그의 모습을 이상할 정도로 쳐다보고 있으며 그가 믿고 희망하고 있는 곳과 가족의 시선이 엇갈려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미나리는 이들 가족의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주지 않고 있다 말하고 있죠. 그냥 가족의 어려움과 아픔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노력 끝에 성공해 온다는 미국의 전형적인 스토리와는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늘 얘기하고 있는 한만 남아있는 그런 영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럼에도 이 영화는 절대 어둡거나 암울하지가 않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해 딸이 태어난 후 긍정과 희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다. 나는 이 영화를 내 딸에게 유언으로 주고 싶다는 정의사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정말 세련되게 밝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실의 어려움, 이민자들의 숨어있는 아픔 등이 이렇게 아주 낙관론적인 방식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잔히 감동을 주는 이유, 그리고 부드러운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한국어로 된 한국인들의 한이라는 감정을 담은, 그러나 그 방식은 낙관론적인 연출, 바로 여기에 있다는 주장을 슈피겔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